이 부분에서 제가 YTN 요새 가끔 이렇게 운동하다가 보면은 YTN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중립적으로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뭐 법원행정처장이랄지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아닙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랄지 아니면은 헌법학자들이랄지 아니,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라든지 공보관이랄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권위를 실어주고 그 중요성을 높게 쳐서 그게 한 80 정도 나간다면 나머지 20 가지고 10대 10으로 국민의힘의 권성동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의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갑론을박하는 거는 그거는 편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0 중에서 50대 50을 권성동 이야기와 민주당 이야기로 해버리면 이거는 내란을 사실상 선동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정치인들이잖아. 둘 다 정당이잖아. 제가 민주당 맞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집단과 가장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만한 집단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 그걸 편집의 중심에 놔야지. 왜 권성동이 말을 중심에 놓냐고.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민주당의 반론 50 해줬으니까 50대 50이다. 1대 1이다. 그게 사기고 그게 가짜 공정이고 그게 유사 공정입니다. 그게 여론 조작질이에요. 근데 YTN은 요새 거의 24시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 큰일이야. 아니 그게 앵커님 말씀하신 예. 대로 법원행정처 처장도 권위가 있지만 예. 저는 이거 대한민국 정말 사회를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 시간에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냐. 대한민국은 상법분립 국가인데 입법부는 법을 만들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합니다. 사법부는 그 법률의 집행에 대해 가지고 잘 됐냐 못 됐냐 불법이냐 적법이냐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곳이에요. 그 법률 해석에 그렇지. 대해서는 사법부가 최종적 그렇지. 권위를 갖고 네. 헌법에 대한 해석의 최종적 권위는 헌법재판소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 위헌법률심사고요. 그렇죠. 법원이 하는 위법, 그러니까 명령 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를 대법원이 하거든요. 이 법 체계에 따라서 헌법의 해석의 권한은 헌법재판소, 법률에 대한 해석 적용의 권한은 법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윤곽근이가 지가 뭐라고 나와가지고 석동현이도 지가 뭐라고 뭐 검사장 했으면 뭐 다 아는 겁니까? 나와가지고 네. 사법부가 권한에 따라서 현직 판사가 발부를 했고 이의신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로서 불복을 해서 네. 거기에도 판사가 그 마부장이 그렇죠. 또 거기다가 써가지고 빨간 펜 해가지고 또 써줬어요. 야 너희들은 정말 헛소리 좀 그만해. 써줬는데 방송 나온 패널들도 이의신청 결정만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들 유상범 뭐 법기술자들 있잖아요. 이번에 그 내란과 조배수 이런 사람들이 만든 논리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외워서 떠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또 방송에서는 기계적 균형이라면서 5대5로 또 실어줍니다. 어. 이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그 권위를 해치는 정보, 내란 정보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막 횡행하고 토론을 보죠. 그래서 제가 딱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인이 발생했는데 살인의 동기는 많죠. 다 범죄입니다. 살인이 착한 살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번 살인은 착한 거야. 이 살인은 좋은 살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근데 방송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내란은 정당한 내란이고 할 법한 내란이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입니까 이게? 예. 완전히 비정상이죠 지금. 그리고 조배숙 씨는 제가 특별히 조배숙 씨는 그 내란과 출신입니다 거기가. 네. 서울대 아, 내란과. 이분은- 서울대 내란과 네, 내란과 출신이군요. 출신이에요. 이분은 그 우리 내란 전문가들이 예. 예? 법조 3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판사, 검사, 변호사 맞습니까? 우리 법조 맞죠? 3륜. 네. 판검변이죠. 그렇죠. 네. 다 거친 분이에요, 이분이. 판사, 검사, 변호사를 다 거친 분이신데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냐? 1. 헌법재판소를 없애자 그럽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를 없애자. 예,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계속 이렇게 하면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거는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제가 어처구니 없어. 이 내란과가 20살이던 잘못했네요. 시절, 예. 아직 20살이던 시절, 예. 아직 볼셰비키이던 시절에 예. 이제 하던 주장이다 이것은. 야 이게 도대체 재헌우회파인가? 그러니까요 이거 재헌우회파. 혁명으로 재헌우회 뭐 이겁니까 지금? 예. 아니 그런 출신도 아니시잖아요. 예. 판사 검사를
지내고 검사 미치겠다. 판사를 지내고 지금 변호사까지 한 다음에 국회의원 하는 분인데 국회의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 나름대로 저기가 있는 분인데 지금 헌법재판소를 없애자 그러고 지금 이 나라에서 이 나라 법체계에서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어떤 사법 원리의 격변을 불러와야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완전히 미국처럼 이제 이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다 같이 하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건지 아무튼 엄청난 격변을 불러와야 되는 얘기인데 그거에 더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 국민저항권 발동하자는 얘기를 지금 사람들이 극우 집단에서 극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라고 받고 있느냐? 무기고를 습격하자라는 얘기로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를 선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요런 얘기는 내란 선동 막 이런 걸로 뭐 법적으로는 뭐 이게 요건에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정치적으로는 내란 선동이나 이런 걸로 막 진입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거를 50대 50의 그 뒤에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잖아요. 웃겨요. 그리고 언론인이라는 게 받아쓰기 하면은 그게 필경사지 무슨 언론인이에요. 언론인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이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판결문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법에 써져 있어요. 법관은 헌법 법과 103조. 예,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 언론인이라면 팩트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양심은 다 다를 수 있어. 자기가 좀 우파적 성향을 가질 수 있고 좌파적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양심이야. 그건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왜냐면 다양한 민주주의거든. 예? 다양한 민주주의거든. 하지만 팩트와 양심에 따라서 보편적 가치는 추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는 추구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북한이야. 중공이야. 예? YTN 정신 차리라고요. 예? 우리가 북한이야. 중공이야.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에서 공정과 균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보편적 가치를 일부러 추구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확 질식시켜버리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자유를 일부러 헌납해서 나는 받아쓰기만 해. 그게 딸랑딸랑이에요. 그게 딸랑딸랑. 노예들의 행진입니다. 노예들의 행진. 근데 이게요 내란에 대해서 방송이 얼마나 잘못 접근했냐면 예. 토론이 불가능한 주제 내란에 대해서 토론을 시켰거든요. 정당합니까? 안 정당합니까? 내란인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비상계엄에 대한 요건은 우리가 토론할 수 있어요. 이게 사변이냐 전시냐 중요한 비상 상황이냐 토론해 볼 수 있죠. 근데 내란은 토론이 왜 안 되냐면 범죄거든요. 그렇지. 내란이라는 것은 국회를 놔두고 비상계엄만 선포를 해야지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국회부터 장악하고 선관위부터 장악하는 거는 그 자체로서 내란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란을 가지고 언론이 토론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오느냐? 영장 가지고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적법성 토론을 어떻게 합니까? 판사가 판단을 내린 건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걸로 끝이거든요. 권위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또 토론 붙이고 뭐 불법이니 유효니 막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앞으로 걱정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단심제로 탄핵 심판 내렸는데 그것도 토론할 거예요, 그러면? 절차가 어디가 잘못됐고 뭐 다 평석 씁니까? 뭐 주석 써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민주공화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권위를 부정하고 사법 부정이죠. 사법 왜곡이 아니라 아예 사법 부정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부정하려고 빌드업을 쌓고 헌법재판관 공격하고 뭐 민주당하고 짰다 그러고 이게 정말 공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할 일입니까? 아무리 여야가 있고 윤석열을 좋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내란은 내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란을 토론 붙이니까 적법한 영장까지도 지금 토론 붙이는 데까지 와버렸고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정도 불복하면 또 토론할 겁니까? 또 토론해서 정할 거예요? 그럼 또 다 가스통 메고 나가야죠, 광화문 저기에. 지금 저쪽에 가스통 구하고 있다는데 이 나라냐고요, 이게. 완전히 민주공화국을 망친 데에는 이 나라에 정말 잘못된 내란과 출신의 지식인들도 있고 네. 언론인들 책임도 이건 너무 큰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잘못한 겁니다. 언론인들도 그리고 서울대 내란과 출신들이 내란과 출신이 많아요? 예. 정말 잘못한 네. 거예요, 진짜. 특히 이제 보도 채널들이 24시간 이제 보도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시간 때우느라고 예.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이제 그런 뭐 일자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네. 꼭 이제 여야 양쪽 불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을 시킵니다. 그 그렇죠. YTN도 그렇지만은 뭐 연합뉴스 TV나 이런 데도 그렇고 상당 부분 그걸로 시간을 때우는데 겉보기에는 그게 중립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가령 양쪽 다 어느 정도 그래도
양식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하면 토론이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렇지. 양식 있는 분들을 갖다가 놓고 가령 어느 정도 방금 내란 말씀하셨지만 이건 아니다. 내란은 이거는 뭐 이게 안 이거 내란에 대해서 무슨 뭐 이견이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걸 토론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거에 이제 저렇게 대통령이라고 저렇게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응하지 않는 건 안 된다. 이거는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합의가 된 적어도 두 명의 전문가가 나와서 네. 적어도 뭐 이게 합의가 된 거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이 앞으로의 그러면 민주주의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앞으로의 그러면은 요 탄핵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뭐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을 하는데 그 과정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달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한달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이제 어떤 토론을 붙이는 이 언론의 보도 채널들의 방식은 그러니까 야당 한 명, 여당 한 명 불러요. 그러면은 네. 지금 여당의 스탠스가 윤석열하고 선 긋고 우리는 거듭날게요. 이러면 또 그래도 제궤도에서 할 텐데 지금 윤석열을 뭐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은 극우와 함께하는 국민의 많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극우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거기서. 그렇죠. 그럼 민주당 사람은 거기에 막 나는 답답하고 나는 열받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해도 그거는 그 전체 토론의 반이에요. 그냥 반인 거고 예. 나머지 반은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화면과 목소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공정한 토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전 정권에서 제가 전 정권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정권만 해도 조금 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방송이 어느 정도 그런 우리가 자율성이 있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네. 기계적 공정까지는 네. 기계적 공정이라는 거를 그렇게까지는 강요받지 않았는데 이 정권이 되면서 그렇게 안 하면 혼나는 구도로 왔어요 이게. 입틀막이 됐죠. 네, 막 때렸단 말이에요. 네. 방송을 두들겨 팼단 저기 말이에요. 벙커도 알아보고 있었어 벙커. 네. 벙커를 데리고 가서 패려고. 좌파 언론인 사살에 그 사살 누가 아주 사살인지 무시무시한 놈들입니다. 네. 이놈들이. 그 두들겨 패기 시작하니까는 예. 여당 소속, 야당 소속이 정확하게 아닌 사람들은 지금 다 쫓겨나고 지금 여당 소속, 야당 소속 하나씩 부르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렇지. 물론 요즘엔 조금 뭐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이런 것들을 다 바로 잡아야 되는 거다. 아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요거 지금 최상목도 서울대 내란과 출신이거든요. 예. 공교롭게 여기도 내란과 출신이에요. 최상목도.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YTN 같은 데도 1대1로 붙여서 기계적 균형으로 내란을 토론시키잖아요. 영혼 없는 언론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영혼 없는 관료 최상목이 어떻게 하느냐? 기계적 균형으로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야 되는데도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이렇게 해줄게.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헌법 위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계적 균형을 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을 사기치고 있는 이 지식인들과 영혼 없는 관료, 영혼 없는 언론, 이자들이 지금 이 내란 수습을 가장 전면에서 방해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좌우도 아니고요. 이념적 지형으로 봐도 좌우도 아니고 여기 누가 그러셨는데 댓글에서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보수적인 색채가 많은 당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보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좌우도 아니고 세상일이라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좌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서남북이 있고 지구는 동그랗거든요. 둥글어요. 아니 심지어 동남북도 있습니다. 동남북도 뭐 동쪽에 그렇죠, 남쪽도 그렇죠. 있고. 다양한 그 무지개 색깔인데다가 제가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CNN의 그 앤더슨 쿠퍼라고 옛날에 유명한 탐사 기자 출신이 뭐 1년에 뭐 한 1,000만 불씩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프로그램 제목이 360도야. 360도. 360도로 모든 사안들을 좀 바라보겠다. 근데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그런 거를 지향을 한다라는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제 360도로 하려면 이곳 저곳 다 물어봐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방심위의 원래 공정성이라는 조항이 저는 이제 지금 와서는 그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항이 들어간 이유도 선거 때 소수 정당이 자꾸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야 법적으로 선거할 때는 그 공정성 조항이 그 위배돼. 그러니까 그 공정성 꼭 지켜야 된다 할 때 그 약자에 대한 공정성이거든요. 원래 취지가 그런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가 미국에서 만들 때도 그렇고 한국에서 만들 때도 그 취지였는데 미국에서는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예 FCC 우리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똑같아요. FCC에서 2015년도인가 공정성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없습니다. 아예. 조항 자체가.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거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균형과 반론권 보장 요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요 360도 돌아가게 하는 거는 팩트와 양심에 따라서 언론인들이 열심히 하세요. 요런 정도거든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이제 못 배운 그 할배들과 윤석열 씨 뭐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서울대 내란과 출신들도 이런 거에는 되게 무식하거든. 왜냐하면 법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언론 자유 입장에서 언론을 어떻게 규제하고 언론 자유를 어느 정도를 줘야 되는지에 관한 인식 자체가 없어. 언론 쪽에서 언론 입장에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법과 출신들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리고 애초에 관심도 없거니와 관심도 없지. 결론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지. 제가 떼쓰는 거죠. 제가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 네. 이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포맷으로 했는데 이 정권, 이 내란 정권에서 두들겨 패가지고 기계적 공정을 해라 이놈들아 두들겨 팼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기계적 공정을 하자. 원내 4개 정당을 부르자.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원내 4개 정당을 부르자. 그래서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면 뭐 균형이 맞잖아요. 기계적 균형. 그렇죠. 4개 정당이 각각의 색깔이 있고 그다음에 개혁신당은 뭐 보수잖아요. 진보입니까 개혁신당이? 보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 보수 정당 2개, 그다음에 이제 뭐 진보 정당 2개 이제 그렇게 나누면은 기준 그렇게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2개가 맞네. 그래서 이렇게 토론하면 되겠다. 다양한 토론을 하니까 그랬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아 이게 안 된다. 여당은 하나고 1명이고 야당이 3명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토론이 여당이 2명이고 야당이 2명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구구가 꼭 2명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난리가 나서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없어지고. 그렇지. 그 나중에 이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그러면은 보세요. 국민의힘 2명인데 국민의힘 2명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이게 뭐 하다 보면은 방송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김상욱 같은 사람도 나와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배분을 하지만은 또 난리가 납니다. 왜? 국민의힘이더라도 가짜 보수, 참칭 보수. 그렇죠. 네. 윤석열 친윤이 나와야지. 참칭 보수 장성철은 나오면 안 된다. 예, 왜 권성동이 한 말 아니에요? 예, 왜 반윤이 나오느냐. 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뭐 결국은 그래서 이게 막 국민의힘 성향인 사람이 막 3명이 돼야 되고 막 이렇게 막 돼요. 막 이게. 그냥 이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야. 그것도 그렇고 그거를요 그냥 국민의힘 유튜브 가서 하면 돼요. 자기 유튜브 가서. 그렇지. 왜 그걸 공영방송 나가지고 그렇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집권이라는 거는 이 진짜 심각한 건데 편성권과 편집권은 언론사의 고유한 권한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치권에서 마치 자기의 권한인 것처럼 야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는 사실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KBS나 이런 그 공영방송사 직원들이 뒤집어졌어야 돼요. 그렇죠. 항의를 하고 뭐 거의 뭐 농성을 하고 데모를 아주 심하게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공문 보내고 사장이 삿대질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을 작사를 내버렸어요. 작사를 냈어야 돼요. 진짜. 이 나라가 진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감히 어디다가 공영방송사 편성권에 권성동이가 뭔데? 근데 오히려 김기현이가 뭔데? 작살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작살 났지. 부안해동을 하는 간부들이 호응을 하더니 작살 무슨 났지. 박민 사장님과 그리고 그 뒤에 이 뒤이은 파우치 사장님과 뭐 이렇게 다 딸랑이들이 돼가지고 조그마한 파우치 이런 애들이 이제 사장 되고. 근데 이제 파우치 선생님은 요즘에는 난 중립적인 파우치야 이제 이렇게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